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피해자 관련 얘기를 전 원장님이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변화나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고 예.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제 가족들이나 네. 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좀 조언해 주십시오. 일단 피해자들이 겪는 그거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 하나로 얘기하면 이제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PTSD, 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당한 이후에 차 근처에 못 간다거나 그렇죠. 두렵죠. 뭐 월남전에서 그 참전했던 예. 분들이 소리만 나면 이렇게 막 그러시더군요, 무서워하던 정말. 네. 예.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PTSD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잠 못 자고 불안에 떨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서부터 우울, 불안, 심각한 어떤 성격 장애,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우울이 심해지면 자살까지 이루어지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 같은 PTSD라도 정신과에서는 어른이 됐을 때 PTSD를 빨리 그 치료하는 그 시간하고요. 예. 소아나 청소년기에 치료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나 청소년은 빨리 접근이 조기 치료다 그 말씀이시죠? 조기 발견이 돼야지 조기 발견. 그게 어느 정도 네. 진행돼. 여기서도 보면 지금 대구 친구도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오래 시달렸어요. 꽤 이렇게 계속됐다 그러면 이때 발견해서 돕는다 그래도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집에서 엄마한테 이제 어떤 아이가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단 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치료를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먼저 해줘야 될 건 그냥 100% 애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잘못 따지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애가 엄마한테 엄마 누가 나 이랬어, 제가 나 놀렸어 이런 거는 엄마한테 와서 나 좀 알아달라, 그렇죠. 나 좀 안아달라는 네. 거지. 엄마 내가 뭐가 잘못됐어? 걔가 뭘 잘했어? 이거를 따져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무슨 재판에서 뭐 그렇죠. 그걸 결정해 그러니까 달라는 게 일단 아니고.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얘 편을 들어주고 네가 최고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그 따뜻한 엄마가 소위 말하는 안전 베이스, 시큐어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게 엄마가 좀 돼야 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최후의 보루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어느 때에 가도 거기선 안전할 수 있다. 예. 혹시 뭐 단장님도 조언 네. 있으시면 피해 학생 네, 뭐 굉장히 동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특히나 안전지지 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하실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 일어날 그 2차 피해를 방지하기에 가장 조력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특히나 그 학교 폭력 사안을 알게 됐을 때 처음 그 순간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너는 왜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다니니? 아니면 너한테 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네. 그런 식의 비평이나 비판하는 것은 매우 금물이고요.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그 아이의 용기를 격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풀어보자 예. 문제를. 그리고 또 학교나 그 주위 상황에서 그 사안을 풀어갈 때는 그 학부모님의 지나친 감정적 응대가 이후에 아이가 학교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또 단서가 될 수 있을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는 좀 전문 상담 기관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자신이 스스로 고통스럽다, 고민이라는 말들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그 아이들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상담 시간에 보면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해요, 고민해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되겠네요. 부담이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속이 상하시더라도 아이들을 대할 때는 좀 다정하게 그렇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 날씨가 좀 풀려서 햇살이 참 눈부시던데요. 저는 그렇습니까? 오늘 이 프로그램 하러 올 거를 생각하면서 낮에 그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하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했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의논할 데가 없었을 예, 때 그 아이의 심정.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좀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누굴 징계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예. 일단 그 폭력 피해자가 있으면 너는 피해자라는 넌 잘못한 게 없다. 너는 잘못한 게 없고 넌 단순 피해자다. 그렇죠. 너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를 그렇게 그 좀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너에게도 혹시 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원인 그렇죠. 제공했지 않느냐 이런 거 시각이 아니고 그렇죠. 너는 그러니까 완전 피해자다. 네, 피해자 가해자를 이렇게 뭐 나눠서 징벌하자는 게 아니라 나눠서 너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정리된 다음에 자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어떻게 대응을 못한 건 어떤 게 있을까를 얘기를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마치 당신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가해자가 섞여버리면 네가 원인 그렇게 제공했다라는 쪽으로. 씩씩하게 못하니까 네가 이렇게 당했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애매해지는 정말 거죠, 복잡해지는 이제. 거죠. 네, 그러면서 복잡해진다. 이제 특별생방송 학교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는 가해 학생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는 가해 학생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현호 학부모님부터 상담 교사로 지금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학교 가신다고요. 네네. 네, 거기서 느끼신 얘기. 일단 저는 이제 그 상담이죠. 집단 상담이죠. 그래서 예. 이제 그룹으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한 10명 정도 예. 아이들을 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 1차적인 문제가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가정에 있고 즉 부모나 아이에게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차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이제 선생님의 역할 아까 잠깐 얘기 나오다가 말았는데요. 예. 이제 교권이라는 거로 덮어지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학부모 입장에서 보내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 뭐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고 아이가 왜 학교에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덮어둔 채로요. 자, 이렇게 학교에서 가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를 가보고 느낀 사례인데 옆반 교실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선생님한테 혼이 나요. 그러면 사회성을 길러야 할 학교에서조차 내 또래가 있는 그 옆반 교실의 출입 자체를 막고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우리 사회 곳곳 전반에 다 내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는 애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파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상담 전에 미리 이제 언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별표를 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조금 관리 대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오히려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선생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시각으로 그 아이를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문제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사실은 저희 아이가 한 명 와 있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이 토론장에도 논의에? 정말 아이들을 위한 문제고 예. 하는데 어른들만 앉아 있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근데 어른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현호 어머님 말씀하실 때 엄마끼리 편가르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엄마끼리 왕따 시키고. 그리고 만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 정말 문제는 문제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모든 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행복해져야지 또 학교도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지는데 선생님의 행복한 얼굴을 학교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 별로 몇 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까도 취재하는 데서 잠깐 나왔지만 선생님도 피곤하시고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 뭐 폭력 서클 애들은요. 그거 뭐 진짜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루라면 다루실 것 같아요? 저 원장님 어떠세요? 안 되죠. 저 그거 그 상당히 두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렵고. 네, 실질적으로 뭐 학교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네트워크 비슷하게 해서 연결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일진이든지 학교에 뭐 짱이든지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 중학교까지 연결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서울 지역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또는 뭐 중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가장 우려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서로 학생들끼리 거의 일진이나 짱인 학생들끼리 서로 연결됐을 때 그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초등학교면 주변에 있는 중학교로 이제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면 이것도 그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알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뭐 무작위로 아이들한테 뭐 때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체벌을 가해서 어떻게 그걸 잡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다시 전학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해결될 거냐.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는 좀 총체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알면서도 지금 좀 재미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놔도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재미난 게 그 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네. 만 그 14세 미만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라고 해도 이 학생들의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문제라든지 폭력 부분에 대한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하지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훨씬 키가 크지만 아이들의 머리 상태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제가 한 게 폭력인가요? 예, 이게 제가 한 게 딸애한테 장난을 친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봤을 때는 폭력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보면은 아까 그 이혜정 기자 취재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 단장님 보시기에 이게 피해를 입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는 모른 척 한다가 6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왜 알리지 않냐고 했을 때 예. 마찬가지로 그 연령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도 있지만 예. 같이 피해를 당할까 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학교 폭력을 다룰 때 피가해자에 못지않게 그 목격자나 방관자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옆에 있는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예방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급에서 예방교육을 할 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학급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학급에는 피해자 경험이 있는 아이도 있고 가해자 경험도 있고 그리고 목격했지만 방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피가해자가 따로 있을 때도 있지만 입장만 피해자 가해자이지 그 아이를 간에는 그게 중복이 됩니다. 아.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인가 동시에 또 다른 가해자이기도 또 약한 애 가서 괴롭히고. 예,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이제 금분갈취를 당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례인데요. 초등학생이요? 예, 초등학생이 아까 말씀대로 옆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라 해서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그 엄마한테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